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방산주 중에서 가장 편안한 선택지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어제 8월 중순부터 방산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불었죠. 이 해외 쪽에서도 이 방산 관련 어떤 세미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방산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를 한 몇 주 동안 탔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방산주 오늘의 좀 하락세는 뭐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좀 떨어지는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상반기 때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 전에 작년까지 방산주들이, 뭐 태조 이방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섹터 안에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았던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올해 상반기 때는 이 방산 쪽에서 수주 얘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뭐 작년에 대비해서도 정말 없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LIG 넥스원도 그렇고 상반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좀 바닥을 좀 다진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폴란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가장 큰 또 고객사죠. 이 폴란드 외에 또 유럽 업체와에 대한 수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LIG 넥스원이 발빠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동 쪽이 이 LIG 넥스원의 천궁이나 가장 큰 어떤 고객사라고 할 수 있어도 지금은 이제 중동 쪽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이 동유럽 쪽이 가장 큰 시장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부인은 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동유럽 쪽에서의 수주나 그리고 이 수주를 위해서 LIG 넥스원이 이 동유럽 쪽을 중심으로 법인과 여러 사무소로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보다도 내년에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 현재 상황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스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그 해외 쪽에서의 방산 무기가 작년에 정말 평가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동유럽 또 이제 뭐 뜨거운 더운 지방이죠. 이 중동 쪽에서도 그렇고 이 추운 뭐 동유럽이나 이 더운 어떤 중동 쪽에서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그 무기들이 이 사계절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좀 가졌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의 국가가 좀 다변화되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높이 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산 산업도 이 체계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전에 공격성 쪽에서의 이 공격성 어떤 무기가 글로벌적으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디펜서죠. 이 방어 체계 무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위 업체들한테도 트렌드가 좀 잘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증권사에서 가장 좀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실적을 긍정적인 요소로 가는 과정에서 PER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10배 내외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평가 구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서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게 바로 이제 LIG 넥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슨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매수에 의한 큰 수익보다도 이 포트 비중에서 이 방산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LIG 넥슨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에서 방산주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는 관점으로 LIG 넥슨을 본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보유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특히 지금 시장이 어떤 테마 중심으로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익을 가져가기는 어떤 이뭐 수출주나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단기적인 어떤 시장이 폭발력이 좀 나오기엔 좀 제한적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나 어떤 신규 매수 관점보다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 보유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좀 9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9만 원을 돌파하더라도 저는 좀 그 9만 원 돌파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9만 돌파했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앞으로도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이 손절가는 이 7만 8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9만 원, 손절 라인 7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한샘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좀 나와 있는데 한샘에 대해서 일회성 비용과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예상하면서 주택 거래량 회복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밀리고 있는데 악재성 요인이 있는 걸까요? 악재성 요인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지금 한샘에 대한 뷰는 굉장히 좀 저는 좋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올해 4월 달부터 이 한샘 같은 이 인테리어 또 건자재 기업들의 이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죠. 이 4월 달에 주택담보대출 또 주택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가 4월부터 좀 회복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주택 거래량 같은 경우에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에도 주택 거래량은 당연히 상반기, 그리고 이 또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한샘 같은 이제 리하우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샘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약간은 좀 가구 업체로 지금 많이 인식이 좀 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하우스 직시공 패키지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이 집을 뭐 예를 들어 집을 이제 철거하고 또 이제 그 공사하고 나중에 한샘 가구 인테리어로 채우는 이런 직시공 패키지를 이 한샘에서 내놓으면서 이 올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샘의 그 2분기 때도 그렇고 이게 이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이유도 이 한샘의 직시공 패키지가 주요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한마디로 이제 이 직시공 패키지가 일반적인 기존 단품 부품에 대한 이 수리 대비해서 많이 남습니다. 거의 뭐 두세 배 정도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한샘의 어떤 패키지 이쪽에서의 판매가 좋다는 실적이 좋다는 부분은 하반기나 향후에도 본다고 했을 때 그걸 계속 이제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샘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어떤 리뉴얼이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이 빛을 발휘하는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죠. 항상 한샘도 뭐 마케팅도 그렇지만 비용적인 관리 부분이 가장 재무적인 부분은 이제 발목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그 신임 CEO가 지금 취임한 이후부터 이 어떤 일회성 비용이나 마케팅 비의 절감이 또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한샘의 재무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매크로 지표 또 2분기 흑자 전환 여러 가지 펀더멘탈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 뷰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물론 이제 주가가 7월부터 선반은 됐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한샘의 경우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을 분석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보유하시는 분들 당연히 보유 관점 가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한샘은 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최근에 좀 주가 떨어졌을 때 뭐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며칠 동안 하락 때는 전 진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직시공 쪽에서의 패키지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그리고 이 3분기보다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간다면은 원래 3분기가 이 한샘도 그렇지만 계절적 비수기죠. 하지만은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 상승 여력은 계속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한샘의 차트를 뭐 길게 봤을 때는 거의 뭐 이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의 상승이 상상은 아니죠. 갈 길 멉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65,000원, 순저가는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추가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0원, 손절라인 5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이슈로 인해서 면세점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사실 리오프닝주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전반의 약세 때문에 종목 역시도 주가가 빠진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의 그런 좀 관계가 좀 어색해지면서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세점 관련주도 오늘 이 10일 좀 주가가 맥을 못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뭐 정치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펀드멘탈로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좀 증권사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9만 원 이상은 꾸준히 잡고 있죠. 뭐 중국의 어떤 단체 관광 상품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 요소로 좀 보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지난 6월이었죠. 이 대전 아울렛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이 어떤 기존자 매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쪽은 당연히 지금 코로나를 생각하면 기저효과가 계속 좀 발휘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때 제가 봤을 때도 흑자 전환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3분기 때 영업이익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1,0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백화점의 기존점 성장률 그리고 면세점 쪽은 여러 가지 뭐 인천공항 면세점 오픈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실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흑자 폭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보다도 너무 안 좋았었던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흑자 전환하는 시기가 지금 최근이기 때문에 주가가 물론 7월 초부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현대백화점에 대한 관심 꾸준히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버티자 전략 취해보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1차적으로는 버티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뭐 중국 관련해서 떨어지는 종목들은 내일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하락했을 때는 매수보다도 이제 버티는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대백화점 목표 주가는 지금 9만 원으로 지금 증권사를 9만 원 이상 꾸준히 제시하고 있죠. 우선 그전 어떤 밸류 같은 경우가 7배에서 형성되다가 이 중국 쪽의 단체 관광객에 의한 이 면세점 관련주들의 실적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PR을 본다고 했을 때 9배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9배 정도면 현대백화점의 EPS 예상 EPS를 했을 때는 충분히 9만 원 이상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66,900원을 형성하는 시점에서는 이 목표 주가와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의 보유자 영역에서
이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3분기보다는 오히려 좀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현대백화점 좀 꾸준하게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요. 이 손절가는 1차적으로 6만 원, 이 목표주가 7만 5천 원 말씀드리지만 7만 5천 돌파했을 때 추가 매수 관점을 그 가격이 왔을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